내 이웃을 위한 유쾌한 고민상담소 시사공감 구급포차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활짝. 네. 오늘은요, 네. 그 예복 같아요. 왜 네. 그 신부들, 그 저기 왜 결혼식 마치고 나서 머리까지 이렇게 올리니까 시집갈 때 됐나 보다. 아, 그런가요? 결혼하면 총각 같지 않나요? 신랑. 거기는 거기 주례 선생님. 주례 주례 선생 저쪽에 계시고. 여기 주례지. 여기 홍주님이시고. 네. 예. 우리 딸이에요. 주례를 딱 한 번 봤는데. 네. 예전에. 뭐 주례에서 뭐 사회자가 하는 대로 쭉 하다 보니까 뭐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하는데 보니까 신랑 신부가 없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 입장을 안 시켰는 거야. 입장을 안 시키고 주례를 했단 아이고. 말이에요? 시킨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네. 아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랬을 거예요. 엄청 황당했다니까. 그 연습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뭐. 근데 5월에 되게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축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을에도 많지만 봄에도 이 축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축제 다니면서 이게 참 이게 동냥하듯이 얻어먹은 거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축제 추천 좀 해주세요. 명량의 산나물. 그 산나물 축제가 우리 기부에서도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나물들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건강 힐링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축제니까 곳곳마다 이런 특성 있는 축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5월은 또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 네. 이 5월 보내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내가 가정적이었을까, 가부장적이진 않았을까, 또는 아니면 밖에 너무 바쁘다고 가정을 소홀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죠. 했어요. 설과는 무슨 설과? 그렇지.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아, 혼자 사는 저 혼자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비가정적으로 돼버렸죠, 뭐. 그러니까 좀 경계하세요. 앞으로는 가정에 더 충실하시는 아유, 걸로. 좀 그래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유독 그런 기사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5월에는 정말 뭐 놀러 가는 분들도 많고 참 이렇게 행복한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그런 해고 노동자분들의 이야기가 좀 눈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요. 또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있다가 가족과 함께 뭐 삶을 포기하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안타깝죠. 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고를 이게 우리 거꾸로 보면 고해잖아요. 왜 어찌합니까? 이 노래 있잖아요. 네. 고해. 근데 고해라는 게 결국 뭐냐 고통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는 결국은 정말 그 가장들, 그 아버지들이 고통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희 구급포차에서 함께 고민해볼 내용도 해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13년 포항의 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젊고 잘생기신 분들 두 분. 그러네요. 나오셨네.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때까지 최고로 이 최소 연령층의 게스트들만 모인 평균적으로. 네. 그런 것 괜찮네요. 같아요. 오신다고 네. 고생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포차에서 이 회사 측과 그 해고당한 근로자들을 모시고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네. 이 포생과 포스코 측에서 이제 거절을 하셔서 정말 객관적인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해고 노동자들을 만난 건 대전 고등법원에서였습니다. 포스코 시설의 출입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2년 전부터 포스코 출입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이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고의에 의한 무단 반출 묵인이라는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을 했고요. 그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고 증인을 한 명 신청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증인 신문 끝나면 이 사건 재판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 얻은 건 해고와 범죄자란 오명뿐이란 사람들. 일자리를, 동료를, 그리고 자존심을 잃은 이들은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소송 과정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 명예와 자존심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돼가지고
우리가 힘이었기 때문에 단지 물어볼 때는 법밖에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는 바로 잡고 가고자 저는 맹세를 했습니다. 2013년 여름,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고된 직원들이 근무했던 포세는 포스코에서 분사한 경비 방호 전문업체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2013년, 이들은 포항신항에서 포스코 시설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양지방항만청으로부터 부두 재단장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는 대림산업에 시공을 맡겼는데요. 공사 대금의 일부를 고철로 대신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하청업체로 이어집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2013년 6월. 포스코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고철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포스코는 당시에 부두 재단장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대림산업이 이 공사의 시공을 맡았고요.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의 하청업체가 고철을 빼돌렸고요. 포스코는 경비를 맡았던 포센까지 묶어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무단 반출 트럭을 제대로 검문하지 못한 포센 측에 책임을 물었고 고철을 빼돌린 업체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국 사건 당일 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포스코로부터 출입 정지 처분을 받았고 포센으로부터는 해고를 당합니다. 무단 반출의 증거는 트럭의 이동 경로. 고철 트럭은 원료 4문을 통과해 포스코 2문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단 반출 차량은 원료 7문을 통과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움직였는데 경비 직원들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를 검문 안 하고 그냥 보냈으면 그 사람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문하는 과정에서 항만청까지 확인을 다 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실수가 아예 고의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인생이 참 서글픕니다. 해고된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료 7문 근무자가 문제의 트럭을 발견했고 폐쇄된 문을 열고 나간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항만 4문과 3문에 있던 근무자에게 검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 관할인이 관여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트럭을 통과시켰다는데요. 그 후 무전 내용을 듣고 있던 포센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트럭을 잡게 됩니다. 제가 6월 28일 날 하루 근무한 하루. 제가 원료초소에 한 달 내내 근무를 했으면은 그 상황에 대해 알지만은 그 원료초소의 그 기존 근무자가 6월 28일 날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간 그 하루 제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를 고철차를 잡아라 확인하라 했는데 그게 무슨 결탁이 되고 방조가 됩니까? 포스코에 따르면 총 11일에 걸쳐서 80톤에 이르는 고철이 무단 반출됐습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 과정에 해고된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포센 측은 이 사건 때문에 창사 후 처음으로 포스코 제철소장의 경고를 받았고 외주사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계약 해지 위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고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들은 무단 반출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철 트럭의 이동 경로는 정상적인 경우와 달랐지만 고철을 운반한 업체나 판매한 업체는 평소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에 모든 관심이 쏠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는 일단 포센에 대한 면죄부를 줬습니다. 고철 판매 대금은 협력업체 쪽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은 포센 직원과의 공모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속죄받은 검찰도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고요. 고철 무단 반출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포센은 경비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징계를 내린 시점은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작진은 포스코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해고된 직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고의성과 공모 의혹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고 복직을 주문합니다. 포세는 이 결정에 불복합니다.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단 반출 사건과 관계없이 중대 경비사고로 초래한 근무수칙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의 결과는 부당해고. 지금은 2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포센 측에서 해고자들의 중대한 과실로 지적한 건 근무 태만입니다.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포스코를 지키는 입장에서 검문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고철 무단 반출 차량을 발견한 후에도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반출 차량의 초소를 지날 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고된 직원들이 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원료 칠무는 직원 한 명이 지키는 단독 초소. 초소 내에 화장실도 없고 다른 곳으로 업무 지원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초소를 비우는 일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검문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을 쓰다 보면 단독 폐쇄이기 때문에 차량이 나갈 때 꼭 있는다는 그게 없습니다. 주위에 돌발 사항이 생기면 초소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틀린데 그걸 단독 근무를 하면서 개인 보고 100% 책임져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주장입니다. 근무 태만이라고 보려면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이 반출 트럭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노동 강도나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것을 반출 트럭을 잡을 수 없는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 나타난 것은 근무 태만이라고 보는 건 과하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거예요. 이에 대해 포센 측은 현재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장 검증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포스코로부터 경고를 받고 졸림 위기를 맞았다는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모든 책임을 근무자에게 물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깨져버린 신뢰와 엇갈리는 진실. 해고 노동자들에겐 어떤 결말이 놓여 있을까요? 놓친 트럭 대수가 한 대에서 두 대 많았을 때 그런 근로는 해고 사안은 안 된다.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그 사안이 밀반출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도 그는 부당하다는 부분이 수사에서도 나왔고 검찰에서 종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7명을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실질적으로 포센 같은 입장에서는 포스코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이 회사 측하고 해고당한 근로자분들하고 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님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순서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그 포스코에서 그 부두를 재단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포항 그 지방해양항만청의 부두인데 네. 포스코가 이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포스코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고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3톤 정도 되는데 그 고철 대금의 일부를 공사 대금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고요. 포스코에서는 그 고철을 이제 뭐 싣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무단 반출이 있었다 이렇게 돼서 포센 노동자들이 그 공모를 했다는 뭐 이렇게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스코에서 포항 남부경찰서에다가 그 신고를 하니까 그 경찰에서 그 수사를 담당을 했던 그 모 경정이 이야기하기를 그 고철이 빠져나가고 뭐 했던 것들은 다 확인을 했는데 고철 대금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 우원 개발이라는 쪽에 다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 포센 해고 노동자들이 이게 부당해고다. 그러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좀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부당해고라고 이제 그 포센 직원들 손을 들어줬고요. 중앙노동위에서도 이제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결 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주장한 고철 밀반출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그 노동자들을 해고할 만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포센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니까 네. 해고를 이제 철회를 해달라라고 한 거고, 포센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좀 버티고 있는.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걸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그 고철을 실은 트럭이. 네, 고철을 실은 트럭이 네네, 저 똑같이 트럭이 네. 그 정상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네. 무단 반출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예, 예.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뭐 그 반출된 고철에 대해서 경비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네. 그 부분에서 공모를 했느냐 아니냐 부분에 관해서는 무단 반출과 직원들과 분명히 이게 연계를 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무단 일단 반출에 포센 대해서? 태도죠.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사실 나오기 전에 해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네. 해고를 하면, 그러니까 뭐 되는 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이나 법원에서도 판결을 그 혐의 없다고 다 인정을 했는데도 네. 네. 복직을 안 시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무단 반출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면 이 무단 반출이 뭐 맞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훔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훔친 도둑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원개발 측은 그 도둑이라고 하기에는 못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임을 물으려면 네. 우원개발 쪽에 더 물어야 예, 예,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의도가 책임을 거기에 물으려면, 있었다면.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예, 예. 조처가 없었나요? 우원개발 쪽에도 뭐 완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한 명에 대해서 이제 그 출입 정지를 그 하는 그런 조치를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차를 싣고 가셨던 그분을 네, 맞습니다. 포스코 측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포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철 자체가 네. 포스코 게 아니고 그 포항 해운 항만청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 걸 그 포스코인 제3자가 보고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 됩니다. 자기 게 아닌 건데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 개발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주체는 아니다. 하려면은 그 해운 항만청이 하는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럼 겁니다. 변호사님, 예. 그 무단 반출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잘못을 떠나서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단 반출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포센 측에서 아마 책임을 물으는 것 같고, 네. 무단 반출을 실제로 한 업체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 고철을 반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형사상으로 봤을 때는 책임 범위 자체는 아마 무단으로 직접 그 행위에 가담한 업체 쪽이 좀 더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옮겨야 될 고철을 옮겼는데 단지 그 길이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걸 달랐던 이렇게 거죠. 갔다는 거니까 지름길로 갔다던가 아니면 그분이 뭐 거기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던가 뭔가 그 단순한 어떤 경로 차이 하나로 이게 갑자기 무단 고철이 돼버리는 그죠? 근데 참 궁금한 게 네. 우원개발은 고발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 뭐 예, 고발하면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포센 직원들을 예를 들면 남부서든 북부든 고발을 한다 하면은 그 고발 취지가 뭐였죠, 그게? 그러니까 무단 반출이 있으니 이걸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경찰에다 조사를 의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상식이 안 맞는 게 그거는 우원개발 전화를 통해 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포스코에서 왜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다가 그 이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원래 물건이 가는데 갔고 뭐 돈도 손해 본 게 없다. 그 고발 취지 자체가 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포스코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혹시라도,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는 혹시라도인데 근데 그 공모라는 부분에서 경비 직원들이 이제 공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그거 없다, 무혐의다라고 했던 그 딱딱한 뭐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무혐의를 내릴 때 보통 이 관련자들 원래는 이 사건 자체가 불기소 처분을 할 때도 아마 경찰에서 이 포스코가 고소를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이런 반출된 사건이 있으니 뭐 진정 형식으로 들어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진정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아마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경찰에서는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관련자들 진술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혐의 없음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 없음으로 그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징계 수위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포스코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뭐 포스코 입장은 그렇습니다. 협력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든 안 했든 사실관계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포스코는 언제든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스코의 매출이 거의 이제 거의 100%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 포스코 때문에 살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네, 인건비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일감이 없으면 사실 포스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포스코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포스코가 그 2005년 그 포스코에서 이제 그 외주사들을 한 11개 정도로 분사를 할 때 외주업체 사장이 50%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이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실상 그 포스코가 관리하겠다라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실제로도 그 포스코의 그 임원 출신들이 외주사의 이제 CEO로 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구조다. 라는 거군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직원들이 당시 고의로 근무 수칙을 위반했다고 하고 또 근무 태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가 타당하다 이런 의견인데 근데 사건 취재를 하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 해고된 직원들이 근무하셨던 원료 칠문 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포항까지 이렇게 뭐 직접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고 저는 이제 사실 원료 칠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따 뭐 차후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 변호사님 그 부분에 관련 원료 칠문 관련해서 뭐 이미 그 노동위원회라든지 뭐 거기 뭐 행정 1심 판결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료 칠문 자체가 그 근로자들이 한 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초소이고 그 초소 자체가 포스코에서 정상적으로 출입한 차량들만 지나가는 초소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근데 무단 반출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회성 그 초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징계 면제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물론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근무 태만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 자체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이유로 그렇게 설치를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은요. 군대도 보면은 왜 초소가 딱 있는데 엄청나게 왜 이렇게 강하게 해줘야 되는 경계선 거기나. 근데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 저도 강의를 한 번씩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서부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고 나서는 그 입구에서의 철저한 그거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도청 군복 입었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사복 입었으면 잠깐만요. 특별히 이렇게. 이상한 게 없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잖아요. 무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요한 데는 아닌데 그 너무 징계가 좀 크지 않은가. 그렇죠. 뭐 그 문의라는 게 사실 일일이 다 맡고 일을 하게 되면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는 좀 강하게 맡고 안에서는 좀 느슨하게 하고 그런 게 정상적이라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원료 칠문 자체가 평소에도 철통같이 그런 차는 절대 안 돼. 지킬 그런 자리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급할 때는 뭐 뒤에 가서 오줌도 좀 누고 지금 말하면 뭐 빵도 사 먹고 거기 가서 좀 한숨 뭐 더울 땐 자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지. 판결 이유상에도 한 가지 더 추가된 거는 거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다른 분의 지원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아마 1심 법원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어쨌거나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반인이 군대에서 일반인이 들어오는 그 과정만큼 중요한 데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교대 근무를 했겠죠. 화장실에 갈 때 지키게 하고. 그럼 혼자 근무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얘기를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이거 이제 무혐의다라면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무단 방출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단 반출에 관해서 근로자들이 이 복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무단 반출이 과연 그 직원들에게 그 근무 태만 이게 되는 건지 해당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무단
그 반출이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뭐 초소에서 그 차량이 만약에 의심이 가는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만약에 출입을 했다고 하면 뭐 출입증이나 이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 네. 꼭 무단 반출이 아니더라도 근무 태반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계 근무를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소홀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해고를 당할 정도의 어떤 그 잘못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아마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평소에 이 근로자들이 해고 전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부분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히 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계속 해왔고 해고할 당할 당시에도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해와서 진행을 한 사안인데 지금 오늘만 그러니까 네. 오늘 이날만 이걸 가지고 근무 태반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좀 있는 사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평소에 네.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무를 했고 그렇죠. 이런 형태가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 예. 이 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센 같은 건 방어업체 아닙니까? 네. 그 방어 업무는 뭐 사실은 펑크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포센에서 제기하는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1월에 이제 취재를 할 때는 포센 측에서 사실 좀 우회적으로 취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그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든지 뭐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 뭐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서 뭐 그 어떤 피해를 받는지는 사실 뭐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죠. 그럼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계열사 등급 판정이 있어요. 거기서 올 D를 받았습니다. 최하 등급이죠. 거기다가 전 임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 서울 포스코 거기에 경호 업무 자체 입찰 이제 그 입찰 자격이 안 돼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런 피해들이 그 후폭풍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럼 포센이라는 회사도 어찌 보면 그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추락한 거는 뭐 이제 평가도 낮게 평가가 낮아져. 그 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관계의 선후를 좀 따져보면 그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그 뭐 회사에서 해고 노동자들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일들이 일어났다. 사실 그 뭐 포스코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 부당해고라고 이야기가 됐고 무단 반출도 없었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 사실대로 그냥 갔으면 사실은 뭐 포센에서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아쉽다. 이 포센 측이 좀 오히려 이걸 정말 밝혀서 그런 일이 우리 직원들이 절대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무혐의가 정당하게 밝혀지면 그 포센이라는 회사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이미지를 잘 그대로 지킬 수 있었을 그러네요. 텐데 네. 약간 거기에서 뭔가 좀 아쉬움이 좀 그런데 남네요. 우리 박수님 여사는 모르는 게 A 이꼬르 B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렵네. 그 말이 더 어렵네요. 노 이꼬르 사가 아니라 소리죠. 힘의 균형 자체가 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모르니까 물었잖아요. 이 사실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한다 이러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는 끝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 보완을 좀 해주거나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뭐 사회적인 장치가 없나요 우리나라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어떤 또 최저 생계를 또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아마 지금 노동위원회 이제 1심 판결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 자체는 부당해고 맞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아마 항소심 진행 중인데 그럼 뭐 항소심에서 또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1심 판결을 토대로 해볼 때는 사실상 사측에서는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복직을 뭐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뭐 노동위원회에서 뭐 이행명령 복직을 시켜라는 명령이 나가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강요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 사측에서도 그걸 뭐 임의로 안 따라준다고 하면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근데요, 이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제작진이 알고 있던 사건의 시작은 2013년.
하지만 해고된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하던 중에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포스코 상대로 임금 70% 소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 많이 밉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소송을 취하라 하는데 우리 끝까지 버티고. 저희들이 느끼는 건요. 어차피 포스코도 그렇고 포센도 그렇고 저희 소송자 앞에 선 사람들은 전부 눈에 가시입니다. 그 눈에 베낀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포센은 포스코에서 분사한 외주 파트너사입니다. 2005년 포스코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10여 개 부문을 분사하는데요. 이 포스코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외주 파트너사 직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포스코는 정년까지 일하면 받게 될 돈의 30%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정년 때까지 포스코 연봉의 7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포스코 정년까지 포스코 연봉의 70%를 받고 나머지 차액 30%는 전직 지원금으로 받기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서로 돼 있었고 또 고도로 돼 있었고. 급여나 이런 조건에 대한 보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예, 어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전직을 할 이유가 없었지요. 왜냐하면은 어떤 신분이 하락이 되고 어떤 급여가 이렇게 하락이 되는 어떤 그 전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믿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분사 직원들의 연봉은 포스코 임금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포센 직원들은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포센 쪽 입장은 다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 이상 월급을 인상했다는데요. 충분한 노력을 한 만큼 소송자들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또한 포스코와의 임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해고 노동자들의 의혹 제기에도 반박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특별사면, 포상, 재취업 등으로 소송자들을 배려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주된 당사자는 포스코. 제작진은 포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포스코의 약속이 전직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승소를 계기로 다른 분사업체 직원들 800여 명도 임금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포센 경비 직원들이 해고당한 시기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징계받은 직원 7명 중 5명이 임금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 직원들이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소송 취하 안 하고 회사하고 포스코하고 계속 소송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잘 되다 싶어서. 지금 이 소송의 가장 주목할 점이 포센뿐만 아니라 현재 11개 분사업체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센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천문학적인 어떤 배상액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포스코와 포센은 즉각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줍니다. 70% 임금 보장 약속은 정책적인 방향 제시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임금 소송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100% 승소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졌었고 했는데 저희들 기대치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어이없는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구두로 얘기를 해줬으니 혹은 이메일을 보내줬으니 그렇게 하겠거니. 근데 회사 측에서는 경영상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게 어렵다라든가 혹은 이것은 개인 직원이 그렇게 한 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상생을 강조하는 기업 포스코와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한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 하지만 수십 년 인연을 뒤로 한 채 지금 이들은 대치 중입니다. 신뢰를 찾고 싶은 회사와 일자리를 되찾고 싶은 직원들의 기나긴 법정 싸움.
이들 모두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에서 포스코가 승소를 한다 한들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사회적 합의, 시민들과 합의해서는 저는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 분들의 임금은 안 줄 수는 있지만은 더 큰 것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포세는 원래 그 포스코 안에 있던 부서가 네. 이제 분사를 통해서 나온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분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게 그 2005년도에 그 포스코에서 그 조직 슬림화 작업이라는 걸 이제 슬림화, 다이어트. 자체에서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좀 이제 군살 빼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철강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외주로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포센이 가장 먼저 외주사로 이제 나오게 된 기업이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나 한화 그 사이를 좀 보다시피,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들이 이제 뭐 한화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부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정식 그 회사 포스코 직원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센 직원들도,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타이틀이 있다가 포센이라는 업체로 이제 외주사 직원으로 가야 된다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에서도 지원 방안을 좀 내놓습니다. 정년까지 지급받을 급여의 30%를 미리 이제 그 위로금 형태로 주고 그 이후에는 포스코 직원들 임금의 70%를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맞춰가지고 주겠다.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리고 뭐 직원 복지 제도도 뭐 나름 유지해 주겠다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2005년 8월에 그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그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국회의원들이 뭐 양극화 해소에 위한 뭐 방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스코 측에서 우리는 그 임금 한 70%로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뭐 연도까지 명시를 했었습니다. 뭐 2007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포센 직원들이 다 믿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서 좀 회유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외주로 이제 돌렸던 거죠. 그냥 뭐 추측이지만 뭐 그런 임금 부분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스코가 포센에 가지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그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으면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70% 챙겨줬으면 됐었을 거고. 근데 그걸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 한 1,800명 정도로 잡고 5년간 최소한 한 50만 원씩을 더 올려줬을 때 한 5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 챙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들이 그 뭐 스톡옵션이라는 걸 그 행사를 해서 거의 한 829억 가까이 이렇게 챙겨가는 부당 해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사실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계속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포센 해고 노동자들을 계속적으로 해고 상태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그리고 포센이라는 곳이 그런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 점수까지 낮아져 가면서 왜 이 노동자들을 해고시켜야 되는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다 감안하고라도 그 해고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아마 외주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을 거기에 맞춰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임금 소송 자체가 이번 사건과 더불어서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임금 소송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임금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임금 소송은 2011년 3월에 있었습니다. 2011년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 전에. 그렇죠. 무단 반출 사건이라는 것 전에 이미 임금 소송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그럼 거죠. 회사 측에서 충분히 이제 사실은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겠네, 그죠?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건 생각일 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법원에서는 그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0%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해준 거죠, 판결을. 그렇죠. 근데 1심이랑 2심이랑 그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죠?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온 건지. 여기 저기 변호사님. 임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과 2심 판결문상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상 1심도 마찬가지고 2심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쪽에서 약속으로 이 임금의 70%를 약속한 사실은 없다. 1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 2심도 사실상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판결 이유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준 부분이 있고. 직원들하고 그런 계약서상에 그런 도장을 찍고 이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합의는 한 거는 맞는데 전직 이제 이직 포센 쪽으로 전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건 맞는데 그 전직 합의 내용 속에 이 임금, 지급 보전 약정을 따로 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1심에서도 인정은 안 해줬습니다. 약정 자체는 없었다. 다만 이제 1심에서는 왜 승소를 한 부분이 있냐면 그 포스코 쪽에서 이 전직 관련해서 하기 전에 뭐 인사팀에 있는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라든지 뭐 또 홍보 비슷하게 하는 부분에서 거기 그런 데 보면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임금 뭐 70%를 보장을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거를 보고 전직을 결심하게 된 거 아니냐.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포스코 쪽이 이건 근로자들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증거 자료로 이제 인정을 한 거네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준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게 포스코에서 그렇게 분사를 할 때 그거 직원들하고 이렇게 도장 안 찍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약서가 조건을 이렇게 없는데. 하겠다. 퇴직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저는 30% 미리 지급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주겠다. 도장 이게 찍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내용도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도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포센하고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70%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포스코가 포센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30%만 받으면 안 되고 처음에 100%를 다 받았어야 되는 거네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그게 아니고 물러서지 않았어야죠 처음부터. 근데 이런 경우에 저 변호사님 소송 말고 뭐 더 다른 뭐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만약 좋은 해결책이 있었다면 근로자들도 아마 그 방법을 택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최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이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 어쨌든 그 포스코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법적인 어떤 뭐 그 효력은 없는 걸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도의적으로라도 사실 그 포스코는 그 국민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스코에서 도의적으로라도 그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줬다면 사실 아니면은 못 지켜줬다라고 하더라도 포센 노동자들이나 그 외주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렵게 됐으니 미안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라. 아니면 좀 나 이후에 좀 우리가 안정이 되면 조금 더 그 챙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참. 그 돈을 갖다가 저번에 뭐 아까 뭡니까 임원들 챙겨가는 거 뭐라 가지고 그러는 스톡 옵션. 스톡 옵션 그거를 만들어가고 결국 이 돈을 제가 받을 못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못됐다. 그걸 좀 돌려가지고 줬으면은 아마 그 포스코에서도 뭐 충분히 뭐 풀고도 남을 또. 우리 사회적인 그 약자들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좀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싶어도 나한테 어떤 부당한 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우리 약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뭐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공정한 사실 제 이름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 서울 분이라도 발음이 틀리네요. 틀릴 수 있어요. 정의. 처음으로 웃겼네. 처음으로. 어쨌든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한다든지 잔업을 강요를 한다든지 뭐 어떤 부당한 처우들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이 그 법원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구제 신청을 하면 그 노동청이나 뭐 법원에서나 대부분은 다 그 노동자들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유럽식의 문화인데요.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공정한 거 플러스 뭐냐면 가진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도 뭐 아까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한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점수를 매기면 한 5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법이 아니라 그 가진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이 사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도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사실상 현행 법안 중에도 뭐 약자를 보호하기는 규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네. 근로기준법 자체도 원래 취지 자체가 어차피 사용자랑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자를 약자를 전제로 해서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는 거고 그 근로기준 내용에도 해고 자체도 아마 그 뭐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 해고를 할 수 있고 정리해고 사유가 있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좀 엄밀하게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걸 다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좀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법적으로 뭐 해결을 해주면 좋은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포스코 문제를 떠나서 사실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회사 안에서 회사와 이런 근로자가 서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 항상 뭐 정의 내리기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동반자다 관계로 가야 되지 않나. 회사도 사실상 근로자가 없으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뭐 근로자도 1인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회사가 존재를 해야 뭐 어떻게 보면 본인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동반자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비슷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동반자는 헤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동반자보다 더 강한 걸 해야 돼요. 이게 의미는 비슷해요. 뭐냐면 담배와 라이터다. 응?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으면 실과 바늘. 이거 불만 없는 사람이지. 불은 있는데 담배만 없어도 이거 못 피우나.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불만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반자의 의미에서 특히나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한 그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느끼는 것. 그게 회사와도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담배 피세요? 안 핍니다. 피세요? 네. 담배만 주고 불 안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불만 있죠. 그죠? 뭐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 일거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상생인데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가 항상 강조하는 게 상생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상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기업들을 뽑았을 때도 항상 상위권에 속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회사 이제 그 아르셀로미탈이라는 데서 뭐 적대적 M&A를 하려고 했을 때도 그 포항에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1인 1주각기 운동을 해서 기업을 다시 되살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 이전까지 가면 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그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 어떤 피와 땀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생이라는 걸 그냥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진짜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 기업으로서 책임 있게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삶의 기반도 잃고 또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정말 해고로 인한 사회적 고통. 파장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도 나와주셔가지고 도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배 한번 마지막에. 하시고. 저 아까 상생이라 했는데 상생의 손처럼 해서 건배 좀 해서 자,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 이렇게. 이렇게. 자. 괜찮네요. 그럼 상하면 생하자. 네, 오케이. 네. 생! 아유.
우리 이웃들과 만들어가는 100%의 공감. 이번에는 시사공감 구급포차가 여러분 곁으로 직접 달려가는 시간이죠. 구구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아이고. 오늘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어요? 왜죠? 우리 KTX 개통된 지가 지금 완전 2달 남짓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빨라요. 야, 그 변화가 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 이번에 택시를 타고 나가면서 느꼈어요. 제가 택시를 몰고 나가서 드디어 KTX를 타고 놀러 온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정말 효과가 연출된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을 태웠다는 거는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탔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이제 KTX 타고 놀러 오신 관광객인지 얼굴에 모르는 글 거죠. 써있진 않으니까 네. 포항 사람이라고. 그분들은 놀러 오셔가지고 이런 방송 출연하는 그런 추억까지 그렇죠. 얻고 참 부럽네요. 그 택시 안에서 나눈 얘기가 또 상생이라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좀 전에 우리 또. 그 상생의 손을 보고 왔다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면 궁금하시죠? 네네. 구구택시 명성이 정말 이제 수도권까지 네. 뻗쳐나가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야기 듣고 왔는지 그만 얘기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누고 왔는지 함께 보실게요. 구구택시 출발! 야, 역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랬지. 바빠요. 네? 우리 기사님도 많이 바쁘시죠? 예. 아이고, 뭐, 아이들 챙기랴, 또 뭐, 부모님 챙겨드려야지. 거기다 또 부부의 날이 있어가지고 또 마누라도 챙겨드려. 아이고, 저는 또 5월에 또 결혼식이 많아요. 예. 결혼식 많이 다니셨죠? 예. 이야, 축의금도 많이 나고. 저는 결혼식 때 또 사회 본다. 오늘도 지금 사회 보고 오느라고 딱 복장이 이래요. 자, 이 나이에는 참 주례를 서야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참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니까 사회를 보게 돼. 네? 야, 오늘 비가 내려서 택시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태워보자. 부모네. 얼른 타세요, 얼른 타세요. 인터뷰 하려고 그래요? 예, 어디 가셔요? 포항역이요. 예, 타세요, 얼른 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저거 TV 나온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나온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디 가세요? 저요? 광명이요. 네? 광명. 광명. 아, 그러면 이제 포항에는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막내가 네. 저기 어린이날 연휴 있고 그래가지고 네. 무작정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명에서 포항까지 놀러 오셨네. 네, 어저께 거기 호미곶 가서 하룻밤 자고 네네. 민박하고 아유. 버스 타고 이제 여기로 와서 포항역까지 가는 버스를 잘 몰라가지고. 잘 오셨어요. 이야. 그럼 KTX 타고 오셨네? 네네네. 이야. 개통됐잖아요, 포항까지. 아, 그럼요. 그래서 한번 온 거예요. 차를 안 가지고 이렇게 KTX 타고 오니까 정말 좋죠? 아, 좋죠. 힘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진짜 좋죠. 우리 저 친구 몇 살이에요, 지금? 5학년. 어떻게 저 KTX 타고 엄마 아빠랑 놀러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호미곶 가가지고 그 상생의 손도 봤어요? 네. 어땠어요? 네, 멋졌어요. 민준아 한번 물어봐. 그 손 의미가 뭔지. 아빠도 몰라서 그렇죠. 대답을 못 해줬는데. 그게 하나는 바다에서 손이 있고 하나는 무태 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화합하고 상생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이 이제 상생의 손이죠. 상생이라는 뜻이 민준아 뭔지 알아? 몰라.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가자는 뜻이야. 아이고. 하나만 있습니까, 아이가? 아니요, 큰애가 이제 고3 있고. 고2짜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어쩐지 두 분 봤을 때는 저런 아이가. 어떻게 결혼했어요? 뭐 일을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조그만 개인 사업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셔요? 네. 산업안전용품 부탁하고 있어요. 안전용품들? 네. 직장 생활은 뭐 전혀 안 하셨겠네? 아니, 했습니다. 과거에? 네. 제가 기아자동차 대리 2호봉 때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네, 무작정. 이야, 그럼 그거를 직장,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만두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성격에? 그리고 제가 다닐 때 네. 기아가
부도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 거의 뭐 월급을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못 받아갔어요. 아, 네, 거의 그런 불안한 시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 가도 뭐 거의 놀다시피 하고 아하. 나가서 매일 데모하고. 네. 그때 또 가뭄 바람 불고. 네. 그때 우리 저기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남편이 또 월급도 적게 가져오고 막 회사가 아 불안할 그때 때. 같이 직장 생활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간호사였었고. 아하. 그래서 저는 얘기도 안 하고. 네. 그야말로 대책 없이 이제 아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에이 사편의 대로 나오셨구나. 아니 대책 없이 뭐 그거 믿고 나온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뭘 해도 뭘 밥을 못 먹겠냐 이런 생각에. 근데 저는 좀 남편을 좀 많이 믿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따라줬어요. 괜찮다. 예, 나와서 원래 그랬었거든요. 네. 그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났을 때는 자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라는 말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냥 믿고 따라줬죠. 또 본인이 또 병원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고 예,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같이 맞벌이를 했으니까요. 네네. 근데 결론은 잘한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 돈 잘 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예. 그래도 뭐 기아에 계속 계셨으면 지금 현대가 인수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다녔으면 잘렸을 거예요. 아 왜요? 다 물갈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계셔봤자 전 비전이 없었죠. 좀 불안한 그런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셨군요. 그럼 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겠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 현실이 이게 참 녹록치가 않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국가가 이제 그런 걸 해주지 못하니까 네. 다 사람들이 개인 위주로 가는 거죠.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 친구는 지금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런데 나중에 정규직 하고 싶어, 비정규직 하고 싶어? 정규직. 그러니까 벌써 말만 들어도 그게 정규직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아들이 이제 고3이에요. 네. 근데 걔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닌데 네. 열심히 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걔 앞이 뻔히 보이거든요. 서울대 아니라 뭐 인서울 안에 들어가도 요즘 나와도 뭐 큰 회사, 대기업 회사 취직 안 하면 네. 살아가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힘들게 그러게요. 산다는 게. 네. 근데 만약 걔가 커서 그런 불합리한 게 생기고 그러면 걔도 아유 뭐 회사 때려치고 나도 뭘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 할 때만이라도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지만은 네. 그때 가면 개인 사업 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직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게 직종이. 그렇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만약 그 아들이 잘못됐을 경우 나라도 뒷받침을 해줘야 걔가 사회생활 하면서 지쳐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결혼해도 전세가 지금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전세가 1억 5천 이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럼 월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초봉 200, 250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어떻게 살아가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들이 또 부를 대물림 하는 거고 네. 없는 사람은 또 가난을 대물림 하는 거고. 개천에서 용나기는 뭐 정말 힘들어요. 예. 지렁이도 못 나와 이제. 지렁이다. 진짜.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녀들을 부모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부모가 능력 없으면 결국 자식도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응? 우리 친구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어른 되면? 아이돌. 응? 아이돌. 아이돌 가수 된대잖아요. 아이돌 가수? 노래 잘해요? 별로. 별로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잘해야 되는데. 노래 한번 해볼까? 아유,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들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떤 선물 준비할 거예요? 뽀뽀? 그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한테 뽀뽀. 자, 응? 자, 아유
우리 또 아빠도 되죠, 이제. 아빠도. 응? 이런 낙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분도 부모가 계시잖아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예.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유, 그럼 이렇게 가정의 달에는 더 생각이 나겠네요. 매일 생각나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정은 조금 제가 좀 그런데 네. 어머니에 대한 정은 좀 많아가지고 남달라서. 그래도 뭐 우리 또 처갓집 부모님도 살아 계시니까 또 한번 또 모시고 한번 여행 한번 해야죠. 뭐죠, 처남들 많은데.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향까지 사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또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진짜 좋은 추억.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꼭 좀 편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 쓸데없는 거 여기 와서도 했다고. 예리하시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예. 아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 이야, 포항에 좋은 추억을 남기겠다. 네네네. 다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네. 바이바이. 경기도 광명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광명이 또 여기 있잖아요. 예, 광명.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타면 이제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들 뭐 지하철 타고 오는 기분일 거야 아마. 그리고 또 평일에 또 가족들하고 KTX 타고 뭐 서울 구경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저 어떤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교환하나요? 네네. 네. 근데 아무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가끔 우리 진행자들 서울에서 내려올 때 언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3시간 반 동안 막 이랬었는데 지금 너무 편해졌잖아요. 네, 근데 방 빼세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근데 보니까 그 꼬마애가 그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좀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똑똑한 애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네? 정규직. 비가 들어가는 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안일비. 그래도 뭐 가수 비는 다 좋아하더구만. 가수 비는 다 좋아하더구만. 가수 비는 다 좋아하더구만. 가수 비는 다 좋아하더구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여기 있는 어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기도 어른들 많거든요. 네, 여기 모든 어른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그래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구급포차도 다음 시간에 더 진한 공감을 하기 위한 정말 의미 있는 고민 담아서 올 테니까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물러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